한학자 총재, 통일교 자금 세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국회의원들까지 매수한 글로벌 정치 쿠데타. 해외 도박보다 더 치명적인 원정 로비. 글로벌 정치 스캔들을 파헤치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로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자금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정치권에 수십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구속 기소하고, 특검은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이 해외 정치권에도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해 2022년 7월 아시아의 한 국가의 국회의원에겐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아프리카에 위치한 한 나라의 대통령 소속 정당엔 5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통일교 신도의 집단 입당 의혹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한학자 지시로 대선 직전에 100억을 조성했다. 효정재단 계좌가 통일교의 효정 글로벌 문화재단 자금인데요. 요 계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계좌로 100억 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굉장히 많은 그 재단이 그 통일교의 산하 재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효정 글로벌 문화재단은 하나의 이제 금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100억 원이 2022년 1월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1월에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대선에 쓰일 만한 이제 불법 정치 자금들의 좀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끌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부 JTBC뿐만 아니라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서 보면 실제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한학자가 본인의 입으로 밝히고 120여 명의 간부들한테 밝힌 게 2022년 3월이거든요. 네. 근데 1월부터 100억 원을 준비했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통일교 차원에서, 교단 전체 차원에서 이번 대선을 개입할 아주 작정이었다. 어제 사실 알려진 거는 5개 지구별로 무슨 4천, 5천씩 해서 1억, 네.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이었죠. 1억 1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2억 1천만 원. 네.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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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그거에 50배 되는 100억 100억. 원 자금을 준비를 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전개하는데 막 2억 천 말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얘기하면 저도 제가 볼 때 100억 전체 선거 비용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아마 국민의힘이 그때 430억인가를 썼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선거를 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벌여왔던 일들일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추정된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지금 JTBC가 보도한 100억이라는 자금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전체일까? 규모가?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더 될 거예요. 수도 있다. 너무 동의하고, 네네. 우리가 권성동 의원이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1억에 머물러 거라고 생각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확실한 것이 1억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억 조성은 회계 자료로 드디어 밝혀진 것이 100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2021년 2년 관행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통일교 말고도 신천지도 있었고요. 과거에 많은 종교들이 실질적으로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지금 11만 명의 이제 통일교의 신자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등록된 당원만 11만 명 아닙니까? 네. 그럼 나머지 통일교에 설교를 하고 뭐 지도자급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이상의 파급 효과로 이제 선거에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효정국제문화재단 이런 곳이 보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뭐 수련원을 운영하거나 재단이 하는 활동의 뭐 비전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수련원 운영을 하거나 뭐 아니면 체험 교육을 시키거나 비전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뭐 이제 이런 재단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주소가 지금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래 왕궁. 천정궁 네, 그쪽하고 천정궁.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냥 하나의 뭐랄까 그냥 지갑
지갑이겠죠. 뭐 한학자의 지갑 같은 존재겠죠. 아, 근데 위원장님 이게 100억이 다가 아닐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캄보디아 ODA 원조 자금 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쵸. 그 규모만 생각해도 100억은 작다 느끼겠네 진짜. 네. 이거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문자나 진술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100억? 100억은 제가 볼 때 택도 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수사를 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아마 그 규모들이 더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와,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국힘은 진짜 끝났네.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정보지 내용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겉으로는 뭐 이제 장외 집회도 하고 지도부가 그 단합해서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보좌관들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여의도 뭐 이런저런 그 모임 장소에서 국민의힘 보좌관들끼리 이러다가 진짜 국민의힘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뭐 심심찮게 한다고들 하니까 지금 특검 조사 내용도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비자금이나 이런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이 현실이잖아요. 다가올 현실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정당의 네. 위기죠. 그러니까 최대 리스크는 한학자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을 때 한학자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플리바게닝 하는 거예요. 아하.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서 그 책임을 받은 쪽으로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조만간 아마 특검이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권성동이 1억 확실했고 이번 한학자가 뭐 100억 이렇게 어느 정도 회계 자료가 나왔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먼저 재판을 가야 된다. 아하. 기소를 하고 빨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 거를 또 나아가야지 이게 혼선이 되면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재판도 길어지고 그리고 저는 많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뭐 위원 정당을 나아가기 전에 질이 멸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3년 안에 어느 정도 재판이 마무리돼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교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국민의힘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 혐의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같이 기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펌을 통해서 또 이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지금 받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논란까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뭐 방을 거래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윤석열이 머물고 있는 그 독방이 VIP실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뒷돈을 줘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혼거방에 있는 사람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시설이 열악한 독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거 윤석열 특혜 받은 사람 조사한 거 아니야라고 갔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비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모르겠어요. 한학자 씨가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안에서도 1등급 방, 2등급 방 이런 방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또 연령이 있다 보니 편하게 지내려고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뭐 구속을 피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방이라도 좋게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일반인도 그렇게 시도했다가 네. 실제로 처벌받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학자가 구속된 거는 정원주, 그 이인자라고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탓이다 이러면서 후계 구도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왜냐하면 정원주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 비서실장이지만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성면 총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후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후계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를 했던 당사자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들들하고 싸울 때.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통일교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된 거 보니까 통일교 신도나 주요 인사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 틀림없이 그 비서실장이 꼬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이 됐던 거야.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빠져나왔으니까. 네, 네. 구속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재 팔아가지고 자기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는 어쨌든 구속이 됐고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 그러면 지금 통일교가 빈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참 어머님이 사라진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럼 후계 구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서실장은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해야 한다. 뭔가 공유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자한테 줘야 되겠다. 이제 장남은 이제 사망했으니까. 예, 문효진 씨의 첫째, 둘째 아들 그 후계자를 천의 축승자라고 부른대요. 이미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을 했다 그래요.
그 천의 축승자하고 그다음에 참가정 사위 기대라고 하는 게 또 있대요. 그러니까 무녀진 문흥진의 가정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 네. 부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인 가정까지 포함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처가까지 해서 그 처가와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 손자 네. 이 두 축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를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 승계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네. 차디찬 어머님이 차디찬 구치소에 계속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계실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형 법무법인의 전직 교정국장 출신을 특별히 뭔가 이렇게 선을 닿아서 요청을 하면 구치소 내 근무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편의사항이 지원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 약 복용, 병원 치료 이런 생활 관련 민원을 이렇게 이 루트로 가다 이렇게 로비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정황이 담겨 있는 그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에 이제 고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네. 오시잖아요.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정 국에 계시던 분들이 다 로펌마다 사실은 다 있습니다. 네. 아니,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곳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정치를 해왔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헌법 정면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자유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특히 여당이었던 당에서 정교 일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특정 종교하고 유착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원분들도 조금 이거 위험하다라는 걸 좀 인식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통일교재단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지금 해산시켰죠. 네. 그럼 이것도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수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통일교재단 해산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분이 지금도 구치소 밖에서 기도 소리가 들린다면서 이제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이 국치소 밖 기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 정성이 힘이 된다라는 근황을 최근에 정했고 구치소 앞에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식구님들의 기도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통일교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서울구치소거든요. 제가 서울구치소 면회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여기가 실제 구치소와 그 바깥에 있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그게 크게 닿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뭐 홀리 하시니까 뭐 귀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본인이 남아있다, 내가 파워가 있다.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인 즉슨 이 홀리마더 이 독생녀를 풀어줘라라는 그런 압박을 여기저기다 좀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로펌 이용해서 본인의 편의 봐주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참엄마라는 하시는 분이 차라리 혼거방을 가시는 게 본인의 교리를 전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아, 진짜 그러네. 네, 신박하네요. 그렇죠. 거기 가시는 게 혹시 본인 교리를 전파하는 게 쉽고 그리고 제가 송영길 대표님한테 예전에 들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서울구치소에 그 밤이 되면 어두우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노래를 부른대요. 다 들린다고 하는데 당시 송 대표님이 계셨을 때 그 뭐 굉장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예,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김현준 씨 말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네. 굳이 이름까지. 예, 예. 아니, 편지까지 썼다고 뭐 다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 네. 이제 그 분이 밤에 그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막 부른대요. 밤에요? 네, 밤에. 그 밤에 그 조용한 밤에. 징계받을 텐데. 답답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발성을 시킨 게 아니고 누가? 예, 본인이 그냥 방에 누워서 원래 그런 거 징계받아요, 근데. 근데 모두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구치소에서. 음악은 뭐. 예, 목소리가 워낙 좋고 노래를 잘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팁을 딱 얻어서 이 홀리 마더께서도 그냥 누워서 본인 교리를 막 크게 이야기하셔요. 전 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본인 교리 전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사태로 통일교 내부도 상당히 교세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도 창피할 거라고 봐요. 아니 이런 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디 가서 통일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참어머니가 우리나라의 종교의 올바른 발전의 길을 위해서 착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뇌물도 주고 이런 행위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맞습니다. 통일교 안에서도 스스로 정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 가입했, 당원 가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원 조사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 했다고 막 퍼덕퍼덕 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앞으로 계속 뭔가 그 꾸준히 종교로서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 한학자 씨를 구속시킨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내가 뭐 누구한테 무슨 지시 내리는 그런 녹음 같은 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일들을 다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들이 쌓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구속시키고 기소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